도자기를 만드는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온 것들입니다. 흙과 물, 바람과 불, 그리고 사람의 손이 만나 빚어낸 그릇. 신석기 시대 토기에서 시작된 한반도의 그릇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 가운데 소중한 보물, 백자대호가 있습니다. 역사 연구에서 도자기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존 상태가 좋고 수량이 많으며 새겨진 문자나 문양은 시대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도자기 중 자기는 초벌구이 후 유약을 발라 1100에서 1300도의 고온에서 재벌하는 그릇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자나 백자는 모두 자기로 분류되죠. 흔히 청자는 고려시대, 백자는 조선시대로 나누어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백자는 고려시대에도 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가 청자계통에서 백자계통으로 바뀌는 시기는 조선 초인 15세기경입니다. 특히 15세기 후반 이후 생산량이 늘면서 백자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백자대호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는 특별한 문양이 없는 대형 순백자 항아리로 대략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 사이에 조선의 관료였던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각되는 유물입니다. 어깨가 넓고 키가 큰 이포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보기 드문 크기의 대형 항아리인데 문양이 없어서 화려하지는 않고 좌우가 살짝 비대칭이지만 당당하고 넉넉한 형태의 옅은 청백색의 유색이 가진 담백하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수작입니다. 이포 형태의 대형 항아리는 궁중연회나 사신 접대와 같은 중요한 왕실 행사에서 술을 담거나 꽃을 꽂는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아리 역시 그 크기나 품질 등으로 보아 왕실용 의례나 특수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액체류 등을 담는 저장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높이 52.6, 너비 45.3cm의 보기 드문 크기. 완만한 어깨에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백자대호는 명칭 그대로 백자로 만든 큰 항아리입니다. 백자태토로 이렇게 큰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하접합 기술이라고 하는 특별한 도자기 성형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별도로 제작한 다음 접합해서 완성하는 방식인 이 상하접합 기술은 대략 조선 중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고급 기술입니다. 중국 명나라 말인 1637년경 편찬된 천공괴물이라고 하는 산업백과 사전에도 사파와 함께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기 중국에서도 사용된 성형 기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달 항아리로 불리는 원호 형태의 대형 백자 항아리 또한 이러한 상하 접합 기술로 만드는데 완벽한 좌우 대칭이 아닌 조선시대 백자대호의 형태적인 특징은 이 상하 접합 성형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자 제작에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흙과 철분 함량이 낮은 투명한 유약을 썼습니다. 고온의 불과 산소 농도 조절 등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일본은 조선의 사기장을 납치하고 가마터를 파괴했습니다. 두 번의 전쟁으로 조선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도자기 제작 여건도 크게 악화되어 오랫동안 회복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백자대호는 안정기에 속하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숙종 제위 기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라 안팎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왕실과 중앙관청용 백자를 생산하는 관요도 재정비됐습니다. 그 결과 도자기 제작 여건도 크게 개선됩니다. 백자 철화, 용문호와 백자대호는 그 즈음 제작됐으며 백자 청화 운용문호는 이후 1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백자 청화 운용문호는 산화 코발트를 안료로 써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화서 화원이 그린 듯 화려하고 세밀하지만 거침없는 회화적 묘사가 특징으로 세로로 긴 항아리, 이포입니다. 백자 철화 용문호에는 산화철 안료로 진해를 닮은 용과 풀처럼 생긴 구름을 그려 넣었는데요. 전체 모양은 달처럼 둥근 원호입니다. 세밀하지는 않지만 생동감 있고 해학미 넘치는 그림은 왕실과 중앙관청용과는 다른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릇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부산박물관 대표 유물로 꼽히는 세 점의 도자기 중 백자대호만 보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조선 후기 순백자 항아리는 모두 원호 형태로 이포 형태로는 이 유물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유물의 구연부 형태는 낮고 바깥쪽으로 꺾인 형태이고 이것은 17세기 후반 조선 관료백자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태와 색상의 아름다움, 남다른 크기, 완전한 보존 상태, 희소성, 학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서 보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일체의 장식과 문양 없이 담백하고 순수한 모습. 백자대호는 그저 자연을 담고 싶었던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국가유산입니다.